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수리편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8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섭공이 문 공자어 자로원을 자로부대한데 자왈 여해 불활 기위냐 발분 망식하며 낙이 망우하야 부지 노지 장지 운이요. 이런 내용입니다. 섭공이라는 인물이 나왔는데요. 이 섭공이라는 이분은 이게 이제 입엽자인데 사람 성 혹은 지명에 쓸 때는 엽이라고 읽지 않고 섭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섭공인데 저 섭이라는 나라는 나라라기보다 이제 초나라의 이 초나라의 현 고을이죠. 지방에 이제 요 섭이라고 하는 고을이 있었는데 저 서편이라고 하는 고을의 수장이 이 심재량이라는 서편의 윤인 심재량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당시에 심재량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윤이라는 것은 한성부 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한성부 즉 이제 서울시장이 한성부 윤이라는 게 이제 그 지방 수령을 뜻합니다. 그 서편에 윤인 심재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자기의 통치하는 저 지역인 저 서편을 근거로 삼아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독립을 해버렸어요. 독립을 해가지고 자기가 임금이라고 섭공이라고 이렇게 이제 참칭을 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웬만해서 그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었겠죠. 이제 상당한 군사력도 있었을 것이고 경제력도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초나라 정부로부터 이것을 이제 방어해내려면 이제 그럴 만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했겠죠. 그런데 이제 저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저렇게 반란이 일으킨 사람들의 특징은 군사적으로나 경제력은 이제 외부에서 이제 오는 그런 압박을 견딜 수 있다 할지라도 가장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뭐냐면 도덕성이에요. 도덕적 정당성,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약점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외부의 도덕적 인사를 초빙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자신들에게 지지를 표하게 하는 방식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대화도 그런 과정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섭공이 문 공자어 자로, 섭공이 자로를 만났던 것이죠. 자로를 만나서 그 자로에게 스승 공자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뭐라고 질문했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당신 스승 공자는 어떤 분입니까? 뭐 대충 이런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자로가 대답을 부대 안 했거나 못 했거나 했습니다. 대답을 안 했어요. 혹은 못 했어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왜 자로는 대답을 안 했거나 못 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로는 공자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래서 대답을 못 했다. 이럴 수 있겠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로는 공자보다 나이가 9살 어리고 그리고 공자보다 1년 먼저 세상을 뜹니다. 그리고 공자의 초기 제자입니다. 처음 공자가 제자들을 어느 시점부터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초기에 공자의 제자가 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로는 공자 젊은 시절에 제자가 되어서 공자보다 1년 먼저 세상을 떴는데 그 시간 동안 공자와 함께한 제자예요. 그러면 공자의 젊은 날부터 만년까지 거의 전 시기를 같이 한 제자입니다.
그런 자로가 공자를 몰랐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대답을 못했다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왜 대답을 못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추측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섭공이 공자에 대해 질문한 것이 기분 나빠서 안 해야 될 질문을 뭔가를 물어봤거나, 그러니까 자로가 기분 나빠서 대답을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선생님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기는 했으나 성인의 내면적인 그런 것들을 여실히 다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말로 표현을 정리해서 짧게 표현을 설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을 것이다. 하는 다양한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대답을 못했는가는 보류를 해두고, 어쨌든 대답을 못했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공자가 알게 됐어요. 이 사실을. 자로가 섭공을 만나고 공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자로가 대답을 못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것도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아마 자로가 공자에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로는 아주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섭공을 만나서 섭공이 선생님에게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 공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해 불활했습니다. 너는 왜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왜 이렇게 말 안 했냐?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자의 이 반응도, 이 내용, 이렇게에 해당하는 이 내용은 이제 잠시 놔두고, 공자의 이 반응도 재밌는데,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했을 때, 너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너는 누구보다도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네가 이걸 그러니까 몰라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니고, 대답을 안 한 게 아니고, 너는 이걸 알고 있지만 나를 이런 모습의 나 말고 다른 나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왜 근데 그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그걸 못하고 말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너는 이런 나의 모습이 섭공에게 말해줄 만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너는 생각을 한 거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더 나아가면 뭐냐면, 나는 자로 너뿐만 아니라 내 제자들한테 이런 선생님으로 누군가한테 설명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로가 대답을 안 한 것은 공자의 이런 반응으로 봤을 때 자로는 공자를 다른 인물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몰라서 대답을 이렇게 못한 게 아니고, 이런 모습의 공자 말고 다른 모습의 공자를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었겠냐? 그러면 정치인 공자를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섭공이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이니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섭공이, 그러니까 왜 계시도 공자에게 제자들 물어볼 때 데려다 쓸만한 사람들 물어보잖아요. 뭐 정치적 능력이 어떠냐, 뭐 대부 맡길만 하냐, 이런 거 질문하듯이 섭공도 온전히 당신의 스승 공자님이 스승으로서 어떤 분입니까? 이런 걸 질문한 게 아니고, 어쩌면 자신의 지금 그 부도덕한 그 반란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인물로서의 공자를 질문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로도 그런 차원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된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대답을 못했는데 공자는 왜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공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되고 싶으냐 제자들한테. 그러면 이런 거예요. 기위냐 이랬습니다. 그 사람됨이, 그의 사람됨이, 늘 말씀드리지만 길동지 위냐 이러면 길동이의 사람됨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분의 사람됨이, 즉 우리 선생님이라는 분은 이런 뜻이에요. 너는 어찌하여 그분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분을 내어 밥 먹는 것도 있고 발분망식, 지난번에 제자가 분해하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는다. 답답해하지 않으면, 깝깝해하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는다. 그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요게 발분이라는 게 요것은 분을 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분을 지금 왜 내느냐 그러면 모르는 게, 마음이 통하고 싶은데 안 돼서 분이 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분을 내요. 발분. 이 모르고 있는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망식, 밥 먹는 것도 있고 밥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먹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몰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분망식. 낙이망우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 분을 내어서 밥 먹는 것을 잊고 거기에 몰입을 해서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몰입을 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나면 즐거워서 낙 해서 망우, 근심을 잊어요. 근데 이 근심이라는 게 그냥 근심이 아니고 세상 모든 근심을, 이 깨달음으로 얻은 이 즐거움이 세상 모든 일상의 근심을 싹 다 잊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저재미로 사는 거예요. 공자가 일상의 근심이 없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근심을 다 잊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락이에요. 락. 그러면 이 락이 뭐하고도 연결이 되느냐면 실은 안연이 일단사 일표음으로 재누항했지만 불계 기락 할 때 그 가난에 찌든 그 근심을 잊고 즐거움을 유지하면서 살았을 때 그 즐거움이 뭘까? 이 즐거움일 거라는 거예요. 안연도. 그래서 공자가 어질다고 한 거고. 어쨌든 즐거움으로 모든 근심을 잊으면서 부지, 노지, 장지, 늙음이 장차 이르러 오는 줄을 부지, 모르고 살아가는 분이라고 너는 왜 말하지 않았느냐. 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선생님은 모르는 게 있으면 분을 내어 밥 먹는 것도 있고 그걸 깨닫고 나면 모든 근심을 잊으셔서 늙음이 오는, 그러니까 요런 배움에 대한 열정인데, 이것은 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한때 젊은 날 학문에 막 집중했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제 보통의 경우 젊은 날 막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다가도 나이가 들면 뭐 내가 이 나이에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뭐 이렇게 하기 마련인데 자신이 늙어가는 걸 모르고 여전히 그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라고 너는 왜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누구보다도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너는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냐. 넌 젊은 날부터 나를 봤지 않냐. 지금까지도 내가 그러고 산다는 걸 너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왜 너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도대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석공한테 말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지 않았냐. 내가 바라는 내 제자들이 누군가한테 당신의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었을 때 내가 바라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짚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게 말이죠. 이게 이 말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섞여 있다 그러면 자로는 선생님이 언제 그러셨는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그럴 때도 있었지만 안 그럴 때도 좀 많았잖아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제자가 자로입니다. 근데 그 자로 앞에서 너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1호의 거짓도 없다는, 공자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0가구 사는 고을에도 자신만큼, 공자만큼 충신한 사람은 있지만
나만큼 호학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게 공자가 제자들한테 어떤 스승으로 기억되고 또 설명되고 싶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장은요. 19장은 역시 이 제자들한테 해준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왈 비 생이지지자라 호고 민이 구지자야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이러이러한 자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자다. 이런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죠. 나는 생이지지한 사람이 아니다. 생이지지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안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요 지자는 알아야 할 그 모든 것을 아는 자가 안자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 말은 이제 아는 사람 중에는 생이지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생이지지자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를 알게 됐는데 그걸 알게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배움의 단계가 보통은 필요한데 이 생이지지자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다 알아버린 사람이에요. 그게 생이지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용 같은 데 보면 알을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하죠. 생이지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아는 사람, 아는 그런 유형이 있고 학이지지, 배워서 아는 사람. 그리고 곤이지지라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것으로도 아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배운다고 알지 못해요. 배워도 몰라요. 몰라서 번번이 막히고 그래서 저 곤자는 아주 피곤한 겁니다. 예. 그래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과정. 배운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것도 이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생이지지라는 형식의 암이 있고 학이지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생이지지한 사람이 있고 학이지지한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은 곤이지지한 사람도 있고 예. 곤하기만 하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용에서는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지지가 되면 여기 가서는 다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뭘 안 배우고도 아는 사람, 그냥 한 번 배웠는데 아는 사람, 100번을 배워야 아는 사람 하는 차이는 있지만 알았다라는 경지에 가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참고로 지가 그렇다면 행도 마찬가지예요. 행도 실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실천을 하는 것이 그걸 실천 안 했을 때보다 실천했을 때가 더 편안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게 그냥 자신의 그냥 삶 그 자체인 거죠. 안이행지. 이행지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나한테 이익이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계산이 의도가 들어가는 거죠. 면강이행지라는 것은 편안한 것은 고사하고 이롭다는 것도 지나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하는 것이에요. 대단히 그래서 요 곤이행지하고 면강이행지가 연결이 되고 학이지지하고 이이행지가 연결이 되고 생이지지와 안이행지가 지행이 저렇게 연결이 이제 되게 됩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게 생이지지라는 것이 이제 최상이에요. 최상의 인물입니다. 배움이라는 과정을 생략하고도 뭔가를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공자가 그런 거예요. 나는 생이지지한 자가 아니다고. 그러면 이제 뒤로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실 것이 아니라 이 장면에서는 뭘 보셔야 되냐면
공자가 왜 이 말을 하셨을까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누구도 제자들도 우리 선생님 공자가 생이지지자인가 보다 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데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잘생겼다고 말하지 않는데 내가 난 잘생긴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 이게 아주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제자들이 특히 우리 선생님을 생이지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런 공자가 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난번에 염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의 도를 제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힘이 부족합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염류의 생각만이 아니고 많은 제자들이 그랬을 거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선생님이 실천하신 거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데 선생님은 특별한 분이다 하는 거. 공자가 당시에 어떤 인물로 묘사가 됐느냐? 그러면 사기 같은 데를 보면 무엇을 갖다 물어봐도 다 아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논어 초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자는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서 성장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그 단계를 밟지를 못했어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그 학령기라고 하는 게 있었다면 그 학령기에 다른 사람들처럼 선생님을 정해놓고 가서 공부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이 못 됐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만나본 선생님 공자는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 됐어요. 그러면 그 어린 시절을 역으로 추산을 해봤을 때 공자가 우리처럼 훌륭한 공자 같은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런 과정이 공자한테는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 되셨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선생님, 이런 훌륭한 이런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를 해도 모르는데 선생님도 없이 어떻게 저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남는 답은 딱 하나예요. 우리 선생님은 학이라는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생이지지한 분이었다. 이래버리면 이제 딱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선생님이 생이지지자라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순간 선생님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와 다른 분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건 하면 좋지만 못해도 우리한테 큰 문제가 없는 것이 돼요. 선생님이 특별하니까 저렇게 하시는 거고 우리는 애당초 태어나기를 그렇게 못 태어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생님처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역부족, 염류처럼 역부족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너가 너의 한계를 스스로 긋는 것이지 역부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너희들은 나를 생이지지라고 생각을 한다만 나는 생이지지자가 아니야. 그런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호고 미니구지자예요. 옛을 좋아해서 옛이라는 것은 실제로 옛날 혹은 옛날에 만들어져서 전해진 뭐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런 고전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진 지금 현재의 논리, 지금 현재의 생각들이 아니라 예전에 성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이나 철학이나 혹은 그때 만들어진 고전이나 이런 거를 난 좋아한다. 이런 건데 이 고자가 그런 의미지만 그걸 더 넓게 생각을 하자면 뭐냐면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배워야 할 모든 것들입니다. 실은.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호고라는 말은 결국 호학이에요.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옛을 좋아한다 라는 말이 의미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그걸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안 하고는 못 버티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지 않는데 해야 하는 거면 나의 행동은 안 할 수 있으면 이제 안 하려고 하게 될 텐데
이걸 내가 좋아하니까 해야 해서가 아니라 좋아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상황이 그걸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가난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남들보다 민첩함으로써 그것을 구한 자죠. 민첩하게라는 말은 남들보다 재빨리. 남들이 7시부터 하면 나는 4시부터 해야 해요. 남들이 한 걸음에 하면 한 걸음에 하면 난 2걸음을 뛰어야 돼요. 여건이 열악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 누구보다도 나는 그것을 좋아했고 배움을. 그리고 그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걸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얻은 사람. 얻었다는 말은 안 했죠. 구했던 자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어요. 내가 그냥 태어나면서 아무 노력 없이 그냥 태어나는 순간 모든 걸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 누구보다 여기에는 그 누구보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 누구보다 옛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재빨리 움직였고 그렇게 해서 그걸 구했던 자다. 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너희들하고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도 나만큼 열심히 하면 나만큼 이걸 좋아하면 너희들은 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거다. 예, 역부족이라는 말, 그런 말에 숨어서 스스로의 한계를 긋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거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이 19장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